우리나라 남해의 끝 거제도. 6년을 한결같이 매일 바다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거 주탑에 어디 내가 홈을 타가지고 다 한 사람들 이름을 다 박아야 돼요. 외국인들 아까 그런다. 그 기본이다. 안 그러면 뭐를 통판을 해가지고 담당자 쫙 적어가지고 이어놔야 돼. 바다 위에 건설 중인 사장교. 이곳이 이들의 직장이자 일터입니다. 하지만 공사 현장으로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교각에 설치된 사다리입니다. 이게 사다리가 경사가 약간 지면 올라가기 편한데 이게 딱 붙어 수직이다 보니까 많이 힘듭니다. 말이 사다리지 마치 등산을 하듯 교각을 타고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 모습이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그렇게 수십 미터를 오르고서야 겨우 공사 현장에 도착합니다. 바다 위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장교. 총 4.5km의 다리가 놓여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탑에 케이블을 연결하는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얀 원통 안에는 수십 개의 강철 케이블이 내장되어 있는데요. 다리를 지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케이블 하나하나의 힘을 체크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감리팀이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도 제로였냐? 김반장님 여기 제로였어? 6210 6210이야 6201 네 6201 중요하죠. 이게 하나의 우리가 지금 케이블을 하고 모든 것들이 길이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길이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그게 정확하게 제작이 되어 있는지 그걸 저희가 확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리 업무의 하나의 그 임무입니다. 주탑과 연결되는 케이블은 완공 후 도로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1mm의 오차도 없이 정확해야 합니다. 10 그래서 확인에 또 확인을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확인된 이후에야 케이블을 연결하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다행히 케이블을 주탑에 연결하는 공사가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이로써 힘든 고비를 또 한 번 넘긴 셈입니다. 사장교는 바다 위에 건설되는 다리입니다. 모든 작업이 150m 허공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처음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다고 합니다. 처음 하는 공사기 때문에 못할 거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어떻게 여기 해상의 그 조건도 안 좋고 그다음에 공사도 처음 해보고 해서 뭐 날씨도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공기가 많이 딜레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때는 정말 우리가 이제 공사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매일 하루하루가 어떻게 뭐 이루어지는지 뭐 밤에 가면 오늘 내가 뭘 했는지도 모를 정도 그냥. 다음 날 현장 사무실 작업자들의 표정이 심각해 보이는데요. 거가대교 전용 기상 사이트. 바람이 심상치 않습니다. 현장 책임자인 김창환 과장이 서둘러 현장으로 나섭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김 과장의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배를 타고
바로 현장으로 향합니다. 파도는 그리 세지 않은 것 같은데 마음이 편치 않은 듯 배 위에서도 풍속계로 바람을 체크해 봅니다.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작업 현장은 100m 상공. 바다보다 바람이 더 심한 편입니다. 승강기를 타고도 김 과장의 표정은 잔뜩 굳어 있습니다. 승강기가 그 152m 정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63빌딩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바람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해 보는데 풍속이 8에서 9 정도 나오거든요. 8에서 9 정도면 강연 설치 작업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케이블 작업이 특수 설치 작업은 바람이 불어서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역시나 바람이 심합니다. 80kg이 넘는 금속 기구인 강영이 바람에 흔들릴 경우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 8분이 안 나온대요. 7분밖에 안 나. 여기 그 주탑 있는데 여기는 바람이 더 세고요. 저 뭐지 여기 저 뭐지 그 기둥이 있으니까 바람이 좀 세고 또 밖에 나가면 조금 덜해요. 7, 8은 여기보다 저쪽이 더 쏴. 저기요. 바람 많이 불어. 작업은 일단 중단됐습니다. 기상 사이트를 보며 바람이 잦아들기를 기다립니다. 아무래도 오늘 공사는 힘들 듯합니다. 겨울에는 바람 때문에 공사를 못하는 날이 많습니다. 갑자기 현장에서 바람이 터지는 거예요. 여기는 계절이 바뀌면 바람이 터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람이 한 10 정도 이상이 되면 위에 이제 크레인 타고 작업하는 것들이 다 중단이 되는데 그 작업들이 중단이 되면 이제 후속 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다가 또 점심 먹고 또 와서 하늘 안 보고 기다리다가 또 똑같은 일을 한 번 더 하고 그래도 또 안 되면 이제 퇴근 시간 돼서 퇴근하고 그 다음에 오고 이게 한 2주를 계속했는데 그 중에 작업할 수 있는 일이 3일 정도 됐어요. 거가대교 사장교는 바다 위에 건설되는 다리입니다. 문제는 그 위치였죠. (100m가) 넘는 상공, 더욱이 육지 근처 내해가 아닌 바다 한복판 외해였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사장교 공사는 그야말로 바람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외다 보니까 자연 환경이 그러니까 파도나 바람이나 이게 다 내나 육지보다 다 그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아침에 저희가 작업 환경 그러니까 기상을 따지는 게 최고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아니면 파도가 높다든지 하면 그 작업하시는 분들 안전이나 아니면 작업 중에 위험 요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최고 먼저 우선으로 따지고요. 다음 날 다행히 바람이 잦아들었고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사장교의 자연 여건상 여름에는 비 때문에 겨울에는 바람 때문에 공사를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끝내려면 날씨가 좋은 날에 작업을 서둘러서 해야 합니다. 난간에서 작업을 시작합니다. 바로 아래는 깊은 바다. 하지만 성큼성큼 걸어 나갑니다. 안전장비를 착용했다고 해도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공사가 진행될 구간에 줄과 망을 연결합니다. 그러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모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저 낙하물 반개입니다. 사람 추락할까 봐요. 바다 100m 위에 있는 현장. 만에 하나 작은 실수에도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작업에 앞서 안전망을 가장 먼저 설치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안전도구에 의지한 채 공중에 매달려서 작업하는 모습은 정말 아찔해 보입니다. 하지만 작업자들은 땅 위를 걷듯 자유자재로 난간을 오고 갑니다. 지난 6년 동안 이렇게 바다 위에서 공사를 해온 베테랑 작업자들.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 안전장구 다 착용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외부 주위 사람들이 볼 때는 상당히 좀 위험하게 보이는데 작업하는 우리는 안전하다고 봅니다. 무섭지는 않으시고요. 무서운 거는 이제 도망가 버렸습니다. 맨날 하는데 뭐. 80kg이 넘는 금속 구조물. 강영이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대형 크레인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바람에 흔들리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조심조심 사장교 공사 현장으로 옮겨지면 곧바로 작업자들이 패널과 강형 구조물의 위치를 맞춥니다. 패널은 6개가 하나로 연결되어 상판과 상판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작 단계부터 1mm의 오차가 없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현장에서 연결을 할 때에도 어긋남 없이 정확하게 위치를 맞춰야 합니다. 안전 때문이죠. 정확하게 패널끼리 맞춰지면 곧바로 연결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콘크리트 타설과 양생까지 모두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판넬과 판넬 사이를 이렇게 콘크리트로 다시 현장에서 연결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 연결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생산해서 현장에서 운반을 해서 지금 타설 작업을 하는 거고요. 타설이 끝나면 옆에 보시는 것처럼 양생을 하고요. 양생이 끝나면 저희가 이제 최종으로 여기 위에 이제 차가 다니는 거죠. 노을이 질 무렵 가장 중요한 작업이 시작됩니다. 600톤 무게의 거대 상판 인양입니다. 이게 총 29개 중에 지금 25개가 끝났고요. 지금 이게 26번째 거예요. 앞으로 3개가 더 남았습니다. 공사 현장까지 인양은 해상 크레인이 담당합니다. 4,000톤급 해상 크레인은 거가대교 공사의 핵심 장비입니다. 패널, 금속 강형, 상판 같은 대형 구조물을 옮겨주기 때문이죠. 크레인이 도착하자 사람들이 분주해집니다. 크레인과 상판을 연결하는 작업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대여섯 명의 장정이 힘을 합쳐야 크레인 줄 하나를 당길 수 있습니다.
크레인이 상판을 들어올린 채로 바닷길을 통해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고정을 잘 시켜야 합니다. 핀은 이 고정을 딱 해야지 이게 우리가 해상 크레인이 들고 움직이면서 만에 하나 이게 볼트가 풀린다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핀으로서 딱 고정을 시켜가지고 풀리지 않게끔 풀림 방지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는 사이 밤이 깊어갑니다. 크레인과 상판 연결이 끝나자 받쳐두었던 침목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저기 저 침묵자리 있잖아요. 저거 논자리 네네. 받쳐놓는데 거기가 지금 자국이 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마무리까지 꼼꼼히 챙깁니다. 어느 것 하나 땀과 노력이 배이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늦은 밤 상판 이동이 시작됩니다. 해상 크레인을 실은 배는 동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석대 예인 선박이 끌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상판에 해상 크레인까지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통영 제작장에서 공사 현장까지는 35km. 이때는 파도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무게가 엄청나기 때문에 작은 파도에도 흔들림이 심하죠. 그래서 바다 날씨를 고려해 시간을 정합니다. 여기서 지금 물대로 순조가 돼가지고 일명 백사용어로 이야기하면 납조를 하고 지금 설물이죠. 설물에 배가 지금 바다로 빠지고 있으니까 배가 평소 에버리지 스피드가 한 4.5나트 나가는데 지금은 6.7 정도 나가고 있어요. 상당히 빨리 가는 편입니다. 한밤 바다로 이동해야 하는 상판 인양. 아무런 사고도 없기를 모두가 한마음입니다. 다음 날 새벽 무사히 공사 현장에 해상 크레인이 도착했습니다. 곧바로 상판이 놓일 위치를 잡기 시작합니다. 중앙통제실과 현장 간에 무선 통신이 분주하게 오갑니다. 지금은 서로 호흡이 잘 맞지만 처음 상판을 올릴 때는 그렇질 않았습니다. 1박 2일 거리였습니다. 이거 처음 하는데 큰 이 장비가 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장비가 첫째는 숙련이 안 됐고요. 기술력이 그때는 뒷받침 못 해줬지.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처음 이 시공을 처음 해보니까 손발도 잘 안 맞고. 처음에는 1박 2일 걸렸던 작업이 1시간여 만에 마무리가 됩니다. 6년간 함께 공사를 해오며 그만큼 노하우가 축적된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3개의 상판만 남았습니다. 매일매일 바닷바람과 싸우며 작업을 해온 이들에게는 감회가 남다르게 다가옵니다. 저는 울 것 같은데요. 모든 분들이 와서 이 다리가 너무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봐도 구조물 만든 것 중에서 너무 아름답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솔직히 자랑스럽고요. 그래서 뭐 남들은 어떻게 뭐 감회를 느낀다, 뭐 와서 축하한다 그럴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 혼자서 진짜 구석에 가서 울 것 같아요. 너무 감격해서. 사장교 주탑의 높이는 152m, 63빌딩 높이입니다. 이곳은 작업을 위해서
극히 일부의 작업자들만 올라올 수 있습니다. 저쪽이 지금 튀어나온 부분, 저 부분이 저희 10m 시점 쪽입니다. 10m 시점 시작해서 이쪽에 있는 저 앞에 보이는 이 섬의 10m는 종점이 되겠습니다. 부산과 거제의 넓은 바다를 잇는 거가대교. 그중 3.7km 구간은 우리나라 최초로 침매 터널이 건설 중입니다. 육지에서 만들어진 거대 함체를 바다에 가라앉혀 해저 터널을 만드는 기술인데요. 세계 10여 개국만이 갖고 있는 최신 공법입니다. 가덕도 앞바다에 교량이 아닌 침매 터널로 건설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해저 터널. 처음이다 보니 현장에는 돌발 상황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처음 부딪힌 문제는 30m의 뻘층. 연약 지반을 안정화시켜야 했습니다. 바다에 가라앉힐 함체의 크기만 180m. 어마어마한 규모의 구조물 제작 또한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죠.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함체를 바다로 운반하는 일이었죠. 날씨 때문에 몇 번이나 연기되면서 작업자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겨우 2km를 이동하는데 4척의 예인선이 동원돼 12시간 반이나 걸렸습니다.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마침내 2008년 2월 첫 번째 함체를 가라앉히는 데 성공했죠. 하지만 당시에는 성공 여부를 알 수 없어 언론에 공개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야, 이런 걸 18번을 해야 되는구나 막 이렇게 걱정 있잖아요. 언제 18번을 하나 막 이런 생각요. 할 때마다 이러면 사람 피 말라서 이렇게 죽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요. 그랬었죠. 지난 6년 동안 채봉철 차장은 가덕도 바다 위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가 작업을 시작하는 곳은 바로 17번 함체 위입니다. 크기 180m, 무게 47,000톤. 거대한 함체를 바다에 가라앉힐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낯선 외국인들은 네덜란드 침매 터널 기술자들입니다. 크레인에 매달려 섬으로 이동하는 작업자들. 허공을 가로지르는 모습이 아찔합니다. 섬과 인접한 좁은 공간. 180m 크기의 함체를 가라앉힐 위치가 마땅치 않습니다. 기사님 지금 계속 저 함체 움직이고 있으니까 일단 다 완전히 스톱한 다음에 시작할게요. 잠깐 한 5분 정도 대기합니다. 크레인 작업을 하는데 파도하고 지금 수열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리가 안 나온다 해가지고 지금 함체를 최대한 저 섬 쪽으로 붙이고 있거든요. 겨우 자리를 잡고 함체를 고정하기 위한 작업이 계속 진행됩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침매 터널. 하지만 베테랑인 네덜란드 기술자들에게도 거가대교는 만만치 않은 공사였습니다. 가덕도 바다의 특수한 자연 조건 때문이었죠. 수심 48m,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에 터널을 건설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내해가 아닌 외해 쪽이어서 조류도 바람도 거칩니다. Well, if you see the bridge construction, the length of the tunnel tracé, the size of the tunnel elements, the conditions, the influence from the sea, the size of the pontoons, it's just a massive project. So DEBA. This size, yes, but yeah, experience in a lot of different projects, but not on this scale. So. The size is new for all of us, but I think we are doing well. 저녁 무렵 다시 함체 위가 분주해집니다. 수심 48m 깊은 바다에 해저 터널을 만드는 침매공법.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산업 잠수사들입니다. 힘든 점이 그거죠. 수온이 우선 낮고요. 조류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물때가 안 맞으면 작업하기가 되게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되게 위험하죠. 물때가 안 맞으면 조류가 상당히 빠르니까. 다이버 이수 준비했습니다. 함체에 센서를 부착하기 위해 바다로 들어갑니다. 잠수부가 입수를 하자 통제실의 우대희 팀장이 분주해집니다. 로프 올릴게요. 스티브 슬락 더 로프, 슬락 더 로프. 깊은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치 다 된 거지? 고정은 꼽아야 됩니다. 오케이, 저 케이블 꼽죠. 형님 일단 저 서피스에서 대기해 주세요. 수중 작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나 했는데 잘 안 돼요 지금? 형 죄송한데 잘 안 들려요. 잘 안 됩니다. 함께 들어간 잠수사에게 문제가 생긴 모양입니다. 경화야. 예. 지금 저 세종이 형 펌핑이 이퀄라이징 안 되니까 네가 저 카메라 들고 세종이 형한테 가가지고 너하고 바꿔가지고 네가 센서 설치할게. 근데 카메라 바꾸려면은 여기 하나 코드를 빼야 되는데 뭐 그래도 괜찮아요? 또 코드 빼야 돼. 잠시만 대기해봐 그러면. 예. 이제 파스블 디스커넥트 원. 깊은 바다에 있는 상황. 육지와 연결된 선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안전하다는 네덜란드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도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가능하면 안 빼고 하고 빼야 되면은 빼야지. 안 빼면은 카메라랑 제작 분리가 안 됩니다. 재차 확답을 받고야 결단을 내립니다. 분리해버려. 알겠습니다. 뺍니다. 무사히 작업을 마칠 수 있기를. 통제실에는 긴장이 감돕니다. 다행히 윤경화 잠수사가 아무 일 없이 올라옵니다. 1시간여의 작업, 힘든 기색이 역력합니다. 손도 통통 부어 있습니다. 그에게 침매 터널 작업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다이빙 팀 중에서는요, 유일하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1번부터 지금까지 유일하게 계속 있었다는 거. 그것 때문에 끝까지 하려고요. 여기까지 17번까지 오니까 그래도 생각나는 것도 많고요. 중간에 좀 바뀔 뻔도 했는데 한번 끝까지 가보고 싶어서 회사에도 말하고 그래갖고 끝까지 한번 침매 터널은 제 손으로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다시 윤경화 잠수사가 깊은 바다 아래로 내려갑니다. 와이어가 터지고 로프가 터지고 수많은 위험 상황에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번만 더 수중 작업을 하면
침매 터널이 완공됩니다. (1번에서 16번까지) 모든 함체에는 기술자들의 땀과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이동규 과장은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습니다. 행운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함체 이름을 붙인 것이 이유였죠. 1번 함체 같은 경우는 우리 최봉철 차장님의 딸 이름 지성, 지성이 있고 5번 함체가 저희 와이프 이름인데 정은인데 고생 지게 했죠. 그냥 그 보름간에 사투를 벌인. 그래서 와이프가 그 죄책감에 되게 아니 지금까지 잘 되다가 5번 함체에서 그냥 그렇게 힘들어 보이니까 이게 자기가 팔자가 세서 그런 건가. 그래서 되게 좀 마음 아파했죠. 함체를 연결하는 고무 조인트 접합부가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를 말리는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협조를 해주면 다행이고 안 해주면 내가 패드 부분에 걸리면 대각선으로 넣으면 되는데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지금 상황이 그렇거든요. 5번 함체에 아내 이름을 붙인 이동규 과장은 그야말로 가시방석이었죠. 끊어주겠다고 했다고 그러거든요. 모리스한테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수많은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때마다 접합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저희 5번 함체 할 때인데 보름간 했습니다. 보름 동안 5번을 붙였다 뗐다를 반복했죠. 보름간. 그때는 거의 죽고 싶었죠. 네덜란드 기술팀도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던 그때 최봉철 차장이 획기적인 생각을 내놨습니다. 접합부 위에 에어밸브를 설치해 수압과 공기압을 이용해 다시 연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보름 만에 문제는 해결됐고 침매 터널 분야에서 특허 기술로 인정받았습니다. 글쎄요, 그 전부터 이제 접합 원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지를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글쎄요, 뭐 제가 혹이라도 있으면 뭐 이 혹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게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실패라는 건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실패를 안 하면 배우는 게 없고 맞는 게. 그래서 저희는 그때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실패하면서. 그 당시는 참 죽겠던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실패가 없었으면 우리가 이런 노하우를 가질 수 있었겠냐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침매 터널. 처음에는 단어조차 생소했습니다. 사람들은 불가능하다 말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4번, 5번. 작업자들 역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5번 함체 접합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누구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자가 안 좋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사자가. 근데 4번 함체는 멀쩡한데 왜 5번 함체에서 그런 일이 생기냐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4번을 통과해야 5번 아니냐. 5번 이후부터는 점점 수심이 깊어지는데 그러면 5번째에서 벌써 이런 일이 생겼는데 제일 깊은 13번까지 가려면 이런 일이 도대체 몇 번이나 생길 거냐. 가장 우려를 했던 13번 함체. 수심 48m 구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 있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바닷길을 한 번만 더 달리면 침매 터널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막장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이 현실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쉬고 있는 순간이 짜릿하지 않겠어? 16번 함체. 이곳은 수심 39m 바닷속입니다. 오늘은 이어질 17번 함체가 제대로 접합이 됐는지 확인을 하는 날입니다. 침설된 함체 중에 맨 마지막 함체고요. 새로운 함체를 이렇게 받아들일 곳이죠. 16번 함체까지 무사히 침설에 성공해서일까요? 어딘가 모르게 여유가 느껴집니다. 표정도 밝아 보입니다. 이번에 성공한다면 마지막 18번 함체만 남게 됩니다. 여기가 16번 함체고요. 이 격벽 뒤에는 17번 함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17번 함체하고 사이에 바닷물이 갇혀 있고요. 이 바닷물을 빼면 저희가 이제 17번 함체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닷물을 빼면서 밖에 있는 외부 수압에 의해서 17번 함체가 16번 함체로 밀착이 되고요. 그 사이에는 이제 외부 바닷물은 더 이상 못 들어오게 차수가 되고요. 이런 겁니다. 물이 가득 차 있는 곳, 바로 17번 함체입니다. 먼저 네덜란드 기술자들이 물이 제대로 빠지고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문제가 없다면 문이 열리고 성공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We're now waiting for the last bit of water to go out of the joint so that we can open the door. A few more minutes. 네덜란드 기술자들이 조심스레 문을 열고 17번 함체를 살펴봅니다. 접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경우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물이 셀 수도 있기 때문에 접합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확인을 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확인을 하고 난 후 표정이 그리 밝지 않습니다. No good. We've got one problem.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한국 기술자들이 들어가서 다시 확인을 합니다. 최봉철 차장의 얼굴이 잔뜩 굳어 있습니다. 다시 해야 돼요. 다시. 뭐가 문제가? 고무 접합 상태가 고무 접합 상태가 한 군데서 이제 좀 약간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함체를 떼고 다시 해야 돼요. 접합에 실패했다는 소식에 침묵만이 흐릅니다.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겼다 자신했는데 착잡한 마음에 모두 자리를 떠나질 못합니다. 저쪽으로 바꿨어요. 문제가 생긴 부분을 정확히 알기 위해 등을 비춰봅니다. 잘 보이네. 이게 잘 안 됐습니다. 여기 상담 여기 있잖아요. 이거 잘 안 됐습니다. 저격하고 치료해야 될 거예요.
마지막까지 쉽게 침설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는 함체지만 야속한 마음마저 듭니다. 좀 실패했어요. 뭐 안 좋죠, 많이. 일단 잠시 끊으셨다가 다시 정렬을 재정비해서 조금 쉬시고 다시 촬영을 하시죠.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모두들 낙담한 모습입니다. 끝내 17번 함체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누구도 퇴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함체 침설을 앞두고 며칠 동안 집에 가지 못한 직원은 사무실에서 머리를 감습니다. 블록은 있나? 오늘 다시 접합을 시도할 예정. 진해 해군사령부에 연락을 취합니다. 어린 사항이잖아, 그지? 요거 하고 문제 없고. 네, 그건 지금 문제 없고. 진호 과장님. 그다음에 휴게소 무관에. 예, 지금 8시에 1차 접합 상태를 좀 확인했는데 상태가 좀 만족스럽지 못해서 지금 다시 함체를 조금 잠깐 떼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11시부터 다시 2차 접합을 할 겁니다. 예, 통제를 출항 쪽만 조금 통제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침 먹고 잠깐 잤습니다. 작업이 있으니까 또 정신력으로 버티는 거죠. 몸은 체력은 좀 힘듭니다. 한 번에 좀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더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다. 자주 있고 괜찮아요. 끝나면 집에 갈 거니까. 몇 시간째입니까? 어제 아침 6시부터니까 24시간에 30시간째네요 지금. 예. 러닝타임 30시간째. 그날 오후 다시 17번 함체 앞에 모였습니다. 접합 다 되고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을 하고 땡치고 이제 집에 가야죠. 2차 접합을 확인해야 할 시간. 모두들 긴장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드디어 17번 함체의 문이 열립니다. 네덜란드 기술자들이 확인을 시작하는데 과연 이번에는 성공했을까요? Yes, okay. 바로 양수기 해줄래?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는 걸까요? 확인을 하는 직원들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습니다. 어두운 터널 안 불빛을 비춰가며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봅니다. 터널 통로의 배수도 잘 되는 편이고 상단 접합도 매끄럽게 되어 있습니다. 저 부분이 원래 튀어나온 부분이었었는데 지금 이제 보기 좋게 잘 된 것 같거든요. 침선을 잘 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바닥 확인만 해보면은 100% 잘 됐는지 확인이 될 것 같아요. 깊은 바닷속에 설치되는 해저 터널. 물이 새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확인에 또 확인. 2시간 넘게
꼼꼼히 체크를 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제서야 직원들의 얼굴에 웃음이 번집니다. 잘 됐어요. 이제 집에 가야죠. 이틀 동안 고생했는데 이제 들어가서 쉴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쁘네요. 피곤하죠. 근데 결과가 좋으니까 뭐 모든 게 다 보상되죠. 결과가 나쁘면 정말 피곤할 텐데 결과가 좋으니까. 지난 11월 말 개통을 보름 앞두고 막바지 마무리 작업이 한창입니다. 바다 위의 사장교 상판 아래에서 안전장비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교량에 지진이 오면 이 교량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막아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장치가 안 달리면 향후 저희가 이제 이 모든 구조물들이 지진 8정도를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지진 강도의 8정도를 견딜 수 있게 설계되어 있는데 이 장치가 없으면 그 정도를 견디지 못해요. 그 전에 먼저 이 강행 자체가 무너지게 돼 있고요. 그래서 요 마지막 이 공격을 해야 이제 이 상부에 있는 이 교량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 방접을 찍는다 그러죠.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개통을 눈앞에 두고도 마지막까지 안전에 신경을 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이것이 거가대교를 가능케 한 힘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것도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무거운 거 가지고 하는 작업, 마지막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끝나면 이제 위에서 하는 저희로 치면 소소한 작업들이라 그러는데 그런 작업들만 나와서 많이 홀가분할 것 같은데 지금 작업이 한 3, 4일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이 좀 많이 쓰입니다. 공정이 다 끝날 때까지 아마 마지막까지 제가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이 진땀을 흘리실 겁니다. 아마. 이 공사를 위해서. 가덕 해저터널 역시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900개 전등을 다는 작업 소리가 터널 안에 울려 퍼집니다. 거가대교는 단순한 다리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설 기술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고 앞으로 해상순환도로의 핵심으로 경제적 파급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서 얼마나 부산인지 모릅니다. 예, 진짜 내중에 이제 거제도가 부산시로 편입이 되든 안 되든 그건 둘째 문제고 일단은 저희가 부산 가기도 가깝고 부산에 우리 형님도 오기가 엄청 가까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창원, 마산 들려고 3시간, 4시간씩 걸렸는데 지금 오면은 한 40분에서 50분 봅니다. 남들은 얘기하는 부분들이 거제도가 쓰레기장이 되지 않느냐 이러는데 참 우리가 나이 일이 많도록 살아놓으니까는 오늘의 이 영광을 보게 됩니다. 참 감사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해보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머릿속에 안 되는 일을 이야기를 하지 마라. 그 마음을 아직도 갖고 있기 때문에. 해봤다는 거는 해보는 과정 중에 시행착오를 반드시 겪었을 테고 그래서 그걸 극복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매 순간이 도전이었던 거가대교 공사. 수많은 시행착오와 돌발 상황, 바람과 파도와 싸우며 온갖 악조건을 극복하고 국내 최초, 세계 최대 수심의 바닷길이 열렸습니다. 지난 6년 동안 공사에 참가한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 도전 정신이 불가능을 현실로 바꾼 것입니다.